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볼 태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건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 원칙을 깨뜨리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에서 월, 분기, 가장 길게는 연 단위까지 늘리는 겁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일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연구회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한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장시간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권고안은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일 경우 추가 근로 시간을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기준으로 총 5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분기, 즉 석 달 기준으로 근로 시간을 따지게 되면 연장 근로를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아닌 그 90%인 140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반기 때는 80%, 연 단위로는 70%까지 줄어듭니다. 집중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총량의 근로시간은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연구회가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연구회는 또 임금 격차의 해소와 공정성을 명목으로 호봉제 등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걸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자살률 역시 1위로 가장 많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노동자들의 자살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과로였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말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로가 가져오는 위험이 빠져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씨. 공식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과로에 밤낮도 휴일도 없이 시달렸습니다. 내가 막 죽으면 묘비명에 죽으라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납품업체 직원이었던 서승우 씨. 과로를 못 견뎌 퇴사한 선배 목까지 일을 떠맡았고 입사 2년 만인 31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니까 집에 와서도 응답을 하고 있어요. 과로 자살. 직장갑질 119가 노동자 161명의 자살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가장 많은 이유는 과로였습니다. 58명이 과로를 못 견뎌 목숨을 끊었고 이 가운데 회사에 들어온 지 5년이 안 된 직장인들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 지시에 저항할 수 없는 노동 약자일수록 과로도 죽음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과로가 좀 58건이나 됐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출근한 케이스도 있고요. 90시간도 있습니다. 90시간. 그리고 23시에 퇴근했는데 04시에 출근하고. 석 달 동안 일주일 평균 84시간씩 일했던 제조업체 직원. 1년에 90회 넘게 출장을 다닌 한 법인장은 한 달 동안 집에 들어간 날이 겨우 나흘이었습니다. 이들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주 52시간 상한제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하는 걸 개혁이라고 내세웁니다. 주 52시간을 더 유연하게 해서 3개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최장 4주 연속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과로 산재 기준을 훌쩍 넘는 시간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자, 오늘 권고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연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 또 이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서 경제팀 차주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네. 당초에 주 52시간제 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도입을 했었던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주 52시간제라는 표현은 일단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맞습니다. 네네.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이루어졌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일주일 52시간으로 본 겁니다. 절대 그 이상은 일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한 건데요. 네. 오늘 권고하는 이 기준을 앞으로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건데 네. 특정 기간 집중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주 52시간제 상한제가 도입이 된 건데 말씀하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2018년 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처음으로 1900시간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작년에는 1915시간까지 줄었는데 네. 그런데도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네 번째로 노동시간이 깁니다. 예, 1년 노동시간인 거죠? 네, 1년 노동시간입니다. 장시간 노동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서 정부는 노동시간 총량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여러 차례 제시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이번 권고안 역시 연장 근로를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사항이죠. 자,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 이게 세계적인 지금 추세란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주 52시간도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네. 이런 추세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는 추세에 대해서 이번 권고안에 어떻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권고안을 보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네. 전체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자유롭게 좀 더 편하게 쓰겠다는 건데요. 네. 실 근로시간 단축 없이 유연화만 먼저 확대한다는 건 결국 장시간 노동만 유연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